네, 안녕하세요. 드리티입니다. 오늘은 그 공감 가는 그 무주택 구독자님의 그 고민 사연이 있어서 영상을 좀 제작해 봤습니다. 주택 구입을 보유할 것이냐, 청약에 도전할 것이냐, 그리고 아니면은 그 구축을 영끌해서 매수할 것이냐, 고민하시는 내용이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 고민 상담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멤버십 가입 인사 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오늘 멤버십에 가입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문의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고민 해결이 안 되어 간단하게 문의드립니다. 현재 무주택으로 관심지역인 서울과 2기, 검단 및 3기 신도시, 왕숙, 교산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었는데 현재 부동산이 너무 가열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A플랜이죠. A플랜. 지금은 이미 넘사벽이므로 금리 인상과 신도시 공급 물량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기를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방법. 가로 열고 기다린다고 가격이 내려서 정상화된다는 보장은 아무도 모르겠지만요. 라고 점점점 하셨고요. 지금 뭐 세 가지 플랜을 지금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인데, 지금 뭐 3기 신도시 사전 분양을 좀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민간 그 사전 분양도 좀 있었고요. 사실 이제 여기가 청약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도 한번 봤는데, 뭐, 쉽지 않더라고요. 대상자 자체가 쉽지 않고, 행복주택 같이 선호도가 떨어지는 집 말고는 경쟁이 높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뭐 토지 보상도 지금 제대로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8년 정도, 길게 한 10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여기만을 믿고 내 집 마련이 끝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자격이 되면 청약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예매 티켓이죠. 예매 티켓을 가지고 있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사실 뭐 사전 분양이라는 게 추후에 본청약 할 때는 분양가가 상당히 올라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가 높아 보이진 않는다. 그렇지만 심리적인 이제 위안을 갖기 위해서는 사전 청약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당첨이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플랜, B 플랜인데 일반 청약은 가점이 턱없이 모자라 통장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중기특공은 이제 그 특별공급이죠. 중소기업 기간 추천이죠. 중소기업 기간 추천 특별공급을 얘기하는데 그나마 이제 가능성이 있는 지역, 경기도 외곽이나 비관심 지역이면 청약 나오면서 분양에 도전한다. 이분이 이제 서울에 거주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 분양 물량은 중기특공도 그 가점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한 50점만 넘으면 청약 가점하고 다르거든요. 중기특공은 또 가점이 다릅니다. 110점 만점인데 한 50점 정도면 이제 여유있게 당첨이 됐는데 지금 뭐 거의 7, 80점대까지 올라가서 중기특공이 당첨이 쉽지는 않아요. 갈수록 좀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중기특공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110점 중에 75점이 이제 근속 기간인데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 1년에 3점을 쳐주거든요. 한 20년 정도 한 직장에서 옮기지 않고 한 직장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면 60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기타 다른 항목들을 하면은 7점 정도, 8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유리합니다. 나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 중기특공이라는 걸 모르는 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를 좀 하신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중기특공을 준비하신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청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 같다. 중기특공을 넣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일반 1순위 또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중기특공을 준비하시는 걸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평택 고덕신도시의 그 대방 디지트가 사전 청약을 합니다. 거기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청약을 접수하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구축이고 살기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영끌해서 서울이나 서울 인근 경기 지역 내에 매수한다. 사실 영끌을 해도 쉽지 않습니다. 집값이 워낙 올라서 지금 구축이어도 영끌을 해도 쉽지 않죠. 그래도 대출도 지금 나왔다 안 나왔다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대출 문제도 지금 걸리고, 쉽지는 않아요. 이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중기 특공 점수가 50점대이고, 그나마 가능한 지역이 이제 오산 평택 등 외곽 지역인데, 오산 평택이 외곽이 아니에요, 이제. 굉장히 뜨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50점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평택 고덕신도시는 커트라인 40점대에서 65점에서 83점으로 급상승하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40점대면은 경기도 지역에 웬만한 주요 입지에 들어갔는데, 지금 65점에서 83점까지 상승을 했을 거예요. 이게 사실 점수가 공개가 안 돼서 대부분 다 모르시는데, 중소벤처기업청 그쪽에다 이제 문의를 해보시면은 잘 안 알려주는데, 잘 부탁하면 이제 점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지금 높아졌다. 그래서 만만치 않고, 보통 이번에 분양하는 대방 디지털 같은 경우도 6세대밖에 분양을 안 해요. 그래서 당첨 확률이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중기특공도 이제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가점이 되신 분들한테 기회가 될 것 같긴 합니다. 평택이 이런 사항이라면 다음 지역으로 세교 이지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산과 회사의 거리는 지하철로 약 50분에서 1시간 소요됩니다.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이분이 지금 제가 추가 질문해서 물어봤더니 서울 거주하시더라고요. 1시간 정도면은 요즘에는 출퇴근 문제가 안 됩니다. 세교 이지구에 대한 고견도 매우 궁금합니다. 참고로 세교 이지구에 임장을 다녀와 봤는데, 여기 서울 사시는 분인데 세교 이지구까지, 오산까지 임장을 다녀오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내 집 마련이 좀 절실하신 분 같고, 마인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서울에 임장을 잘 안 가게 되거든요. 멀어서. 저는 이제 경기도에 살고 있지만, 근데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세교 이지구까지 임장 왔다라는 거는 이분은 정말 마인드가 되신 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변 구도심 등 분위기를 보니까 사실 마음에 딱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산에 이제 구도심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와닿지 않는 게 맞고요. 세교 이지구는 구도심이 아니고 그 옆에 새롭게 이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거든요. 그래서 이쪽과 그쪽은 이제 비교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산 구도심도 이제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도 한 10년 후 정도면은 이제 구도심도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이루어질 걸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만을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제가 생각하지 않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고요. 댓글에도 표현하신 것처럼 개인적 의견으로 시간 되실 때 편안하게 알려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문장력도 좀 뛰어나시고, 마인드도 굉장히 좋으신 분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보통 무주택이신 분들이 이제 자포자기하고, 라이트하우스라든가, 쇼킹 부동산이라든가, 김정갑의 경제연구소, 리얼아이 박감사 같이 그런 어떤 폭락 유튜버들한테 위안을 받으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이 이제 무주택자이면서, 내 집 마련을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올해는 다 갔으니까 내년에는 내 집 마련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정도 마인드라면 특히 이제 A 플랜, B 플랜, C 플랜까지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중기 특공도 지금 알아보시는 거 봤을 때 또 상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지금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적 의견이기 때문에 뭐 흘려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런 제가 생각할 때 내 집 마련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뭐 제일 잘 하시는 게 이제 아파트 청약을 받는 방법, 그다음 이제 경매를 받는 방법, 그리고 이제 공매를 통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매입해서, 택지죠. 주택을 건설하시는 택지를 매입해서 내가 직접 건축을 해서 내 집 마련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매매인데, 사실 보면 매매가 거의 대부분이죠. 매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 집 마련, 구축을 매매하거나 이제 기존 주택을 분양권을 매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발품을 많이 파셔야 돼요. 기존 주택을 매매하시려면 정말 그 부동산 중개업소를 많이 다니면서 집도 많이 보고, 그리고 주변 단지를 많이 공부를 하고 그렇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아파트 청약처럼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축을 구매하시려면은 정말 매주 임장을 나가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뭐 내부 구조라든가 입지를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 방법은 그 부동산 중개업소 소장님들하고 좀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그 구축 같은 경우가 아시다시피 지금 뭐 정부의 대출 규제, 뭐 미국도 하지 않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뭐 그 매매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급하게 파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지금 뭐 중단되겠다 보니까 급하게 집을 파셔야 되는 분들, 뭐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 뭐 새 아파트 입주해야 되실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올해 뭐 상반기나 올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매수자가 계약하려고 그러면 가격을 올려버리고 매물 거두는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쉽게 해서 계좌번호를 받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계좌번호 달라면 뭐 바로바로 줄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매매가도 한 1, 2천 정도 내고 하는 게 쉬운 시장 같거든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회일 수 있다. 근데 뭐 계속 지금 언론에서 집값이 하락한다, 뭐 동탄도 뭐 2억 받았다, 3억 받았다, 세종하고 뭐 대구는 뭐 지금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포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매수 타이밍인 것 같긴 한데, 다들 뭐 이런 그 공포장에서는 이제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주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주식이 뭐 하락하면은 뭐 무서워서 못 사잖아요. 근데 오를 때는 또 추격 매수를 하고, 지금 집값이 뭐 그런 모양새 같습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 지금 5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일시적인 조정을 받았고 결국은 다시 우상향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뭐 어김없이 또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뭐 개인의 어떤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반등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좀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단지를 이럴 때일수록 좀 자주 가서 시세 파악도 좀 하고 부동산 소장님들하고 좀 친해져가지고 금매가 나오면 잡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냐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집값이 뭐 상당히 올랐고, 그리고 대출이 지금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불안감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저점을 잡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게 이제 내 집 마련이거든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IMF 때 그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죠. 97년도에 이제 용인 수지에 그 당시 분양가 1억 2,500이었어요. 84 타입이. 그리고 제가 이제 IMF 때 한 1년, 2년을 고금리, 그때 이제 중도대출이자가 1금융권인데도 불구하고 28%까지 제가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월급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이자로 내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손들고 털고 나왔죠. 1억 2,500에 그냥 본전에 털고 나왔는데, 그게 이제 불과 1년, 2년 만에 2배, 그리고 한 3년 만에 한 3배, 뭐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조정기가 오더라도 그 조정이 한 1, 2년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은 그 우상향 하더라. 결국 저도 이제 그 IMF 때 그 집을 안 팔고 계속 가져갔다라면은, 그 공포를 이겨내고 가져갔다라면은, 지금 뭐 그 집이 한 10억이 넘는데, 아주 옛날 얘기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손해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지만, 집은 그 자체로 내가 거주를 하면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주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집값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주식 같은 경우는 특정 주식이 뭐 상한가 겹쳐서 오른다 하더라도 배가 아플 뿐이지 제가 손해볼 건 없거든요. 물론 그 주식을 사는 사람들 일부는 돈을 벌겠지만, 주택 가격이라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냥 손해를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들은 집값이 다 2배로 올랐는데 난 집이 없어서 그대로다라면 내가 나중에 어차피 집을 사야 되는데 2배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결국은 손해라는 거죠. 집 한 채, 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 집 한 채는 갖고 있어야 어떤 인플레이션, 화폐가치 하락에 방어가 된다. 라는 차원에서 1주택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전세든가 월세도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전월세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결국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월세 내나 내가 내 집 장만해서 이자 내나 별 차이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내 집 한 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내 집 마련도 사실은 이제 어떤 집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을 하는데도 그냥 아무 집이나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임장도 안 다니고 세입 파악도 안 하고, 예를 들면 뭐 그 어중간한 빌라를 산다든가 나홀로 아파트를 산다든가 이러면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가장 선호한 상품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가장 좋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신축이면 좋을 것 같고, 그 역하고 가까우면 역세권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학세권,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까우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생활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죠. 뭐 공세권, 공원이 있다든가, 아니면 몰세권, 뭐 대형 쇼핑센터가 주변에 있다든가, 그런 어떤 그 입지, 뭐 GTX 라인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런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향후에 어떤 인플레이션에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빌라 같은 경우도 뭐 썩빌이라든가,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구축에 그 뭐 썩은 아파트, 썩은 빌라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된 단지 위주로, 재개발, 재건축이 되지 않는 그 썩빌이라든가 썩아는 그야말로 좀 그 애물단지가 되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 노후도가 어느 정도 진행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한 30년 이상, 그리고 뭐 그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변에 노후도가 한 70% 이상, 그러니까 주변에 그 신축이 거의 없어야 되는 거죠. 재개발 하려면은 다 그냥 뭐 쓰레대 지붕에 뭐 기아집에 뭐 도로가 차가 안 들어가고 뭐 계단이 있고 이런 골목길, 그런 데에 있는 그 빌라, 그 중에서도 서울 도심이라든가 뭐 수도권에도 광역시라든가 주요 입지에 인프라가 갖춰진 그런 지역에 이제 그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매수를 하는 게 안정적이다고 보여지고,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구축 같은 경우 기존 주택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기존 주택을 매수할 때는 임장을 많이 다녀야 된다. 그래서 주변의 부동산을 머릿속에 다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임장과 손품,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부동산에 신경 쓸 시간도 없고, 주말 되면 이제 피곤해서 잠자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자산을 모을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이제 지인들 보게 되면 다 지금 내 집 마련해서 돈을 버신 지인들 보게 되면은 평일에는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주말 되면 이제 모델하우스 보러 임장 다니는 분이 꽤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면 모델하우스를
모델하우스 보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 모델하우스 보게 되면 그 주변 단지부터 해서 주변도 이제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가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 모델하우스 가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이제 듣다 보면은 좋은 정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변 부동산 가서 부동산 소장님들 여러 명과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부동산 소장님들이 뭐 다 많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한두 명 정도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뭐 지역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손품과 발품을 많이 파시는 방법이 가장 그 매진마를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구독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2번, 3번 다 좋은 플랜 같아요. 근데 1번은 일단은 너태 여기만 그 목매고 있으면 안 된다. 만약에 운 좋게 그 성기신도시에 사전청약이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더 좋은 단지가 있으면서 공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10년 성기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만 이제 거기에만 의존해서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일반 청약은 당연히 좋죠. 아파트 청약은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는 집을 그 도매 가격, 그러니까 공장당 가격으로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또 신축 같은 경우는 입주하고 나서도 한 5년 동안 계속 그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있고 또 선호도 높기 때문에 아파트 일반 청약이 가장 좋다. 요즘에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분양가 상한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 1, 2억 정도 시세 차익 안전마진을 노릴 수 있지만 분상제가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시세와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석을 잘 가려서 청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아파트 청약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세 번에 이제 구축을 매수하는 건데 구축을 매수하는 것은 정말 그 발품을 많이 팔아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 잘못 매수하면 정말 그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다른 지역 다 오를 때 안 오를 수가 있다. 그래서 구축은 가장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 다 구축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제일 덜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 멤버십 가입해주신 이 구독자분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 댓글로 장문의 그 답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대략적인 설명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마인드라면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그 입지에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그 구독자 고민 상담 내용을 제가 공유해 드렸고요. 각자 판단 잘 하셔서 또 공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분처럼 그 오산까지 가셔가지고 직접 임장 가시는 어떤 이런 정성이 모여져서 그것이 이제 실력으로 되고, 그 실력이 이제 나중에 재테크에 대한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